소금, 물 마시기 할 때 소금의 양은 이런 제압기들을 최초로 개발한 기적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금물 마시기 엄청 강조했는데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그 소금의 양을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4월 4일에 부작용 없는 천일염 천연소금의 양 조절은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분은 소금을 너무나 많이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온 몸이 붓게 되고 몸이 부으면서도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두통이 생기고요. 막 두통이 생기니까 또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소금을 먹어야 몸이 붓지 않는지, 혈압이 높아지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몸이 붓는 분들, 소금을 먹으면 몸이 붓는 분들은 이 짠 음식을 평상시에 많이 먹어서 그래요. 여기 보면 한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소금 복용량이 13.5g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천연소금과 정제염 다 포함해서 13.5g이죠. 상당히 짜게 먹는 분들이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미 소금을 이렇게 많이 드시면서 물에다가 또 소금을 또 많이 타가지고 먹으면 몸이 붓게 되죠. 그래서 이 13.5g 짜게 드신 분들은 내가 13.5g은 먹었구나. 이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소금을 적당하게 조금만 먹어야지. 무작정 소금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 중에 조금 짜게 먹었다 싶으면 막 된장국, 찌개, 소금이 많이 들어간 찌개를 많이 먹었다면 막 생수에다가 소금물 타서 먹으라니까 소금을 잔뜩 또 타가지고 먹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분들은 짜게 먹은 분들은 그냥 생수만, 소금 넣지 말고 생수만 2리터 정도 마시면 됩니다. 2리터를 마셨는데도 목마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음식을 통해 소금을 더 많이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마름이 없을 때까지 물을 좀 더 마시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목마름이 없어질 때까지 물을 좀 더 마시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척도입니다. 목마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척도입니다. 또 반대로요. 너무 싱겁게 음식을 드신 분들은 혈액 속에 소금의 양이 적어서요. 물이 땡기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아요. 조금밖에 물을 먹지 않아도. 이게 문제입니다. 몸에서 필요로 하는 이 수분의 양, 물의 양이 있는데 물을 조금밖에 안 드셨는데 목마름이 없어요. 그게 적응돼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에 최소한 2리터 이상은 마셔줘야 나중에 이 피부로 말하면 피부가 탱탱해지고 쭈글쭈글해지지 않는데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물을 조금만 먹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나이 들면서 점점 쭈글쭈글해지고요. 몸속에 신진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종 독소가 몸에 쌓여가지고 피부도 엉망이 됩니다. 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금을 좀 드시면 됩니다. 소금을 더 많이 먹으면 짜니까 그때 목마름이 생깁니다. 그럴 때 물을 더 드셔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물을 마시든 무슨 요구르트를 마시든 무엇을 마시든 간에 하루 동안 세포를 포함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요, 평균 2.5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을 통해서 우리가 500g 정도 물을 마셨다면 나머지 생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2리터는 마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생수 2리터를 꼭 마시라고 습관처럼 계속 마시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국물을 통해서 500g을 마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나머지 2리터는 최소한 2리터 이상은 생수를 마셔주는데 물만 마실 게 아니라 거기다가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2리터의 생수, 말 그대로 생수만 마셨다면 염도가 0.9%라고 하면은 소금은 18g을 2리터 생수병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염분의 농도가 0.9%가 되죠. 그런데요, 이미 음식을 짜게 먹었다면 소금 18g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네. 이미 짜게 드셨다면 18g 넣으면 안 되고 조금만 넣어서 예, 생수병에 조금만 넣어가지고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짜게 먹은 뒤에 또 소금을 2리터 생수병에다가 18g이나 넣어버리면 너무 짜가지고 처음에 드신 분들은 몸이 붓게 돼요. 그러니까 소금을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0.9% 말을 듣고 나서 처음부터 0.9%로 맞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2리터를 마시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18g이 적정량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분, 특히 혈압이 높은 분들, 네, 몸이 평상시에 붓는 분들,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 적정량 18g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2리터 0.9%라 하지만 처음부터 18g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서히 소금의 양을 늘리는데 점진적으로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생수 2리터 있죠. 생수 2리터에 18g이 아닌 5g만 넣어서 마셔보세요. 5g 넣으면 이게 소금을 넣는지 안 넣는지 맹숭맹숭 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소금이 들어간지도 몰라요. 그 정도만 마시라는 겁니다. 2리터에 5g을 넣으면 엄청 싱겁다고 느낄 겁니다. 아마 싱겁다고 느끼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조금 넣으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왜냐하면 국과 반찬을 통해 500ml의 소금 5g을 이미 섭취했으므로 5g을 섭취했다는 것을 가정하에요. 5g을 섭취했으니까 나머지 5g, 그러면 총 10g이죠. 그러면 2.5리터에 10g 소금이면 전혀 짜지 않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2.5리터, 총 하루 종일 2.5리터 마셨다고 가정하면 국을 통해서 500g, 또 생수 2리터, 그러면 총 2.5리터죠. 2.5리터에다가 소금, 국을 통해서 5g, 또 실제 소금을 넣어서 5g 하면 10g이죠. 그러면 2.5리터에 소금 10g을 넣는다고 하면 총 염분의 농도는 0.4%입니다. 0.9%가 아니라 0.4%면 이게 간간한 것도 아니고 소금을 넣은지 안 넣은지 잘 모를 정도로 약간, 아주 약간, 이건 소금차라고 하기도 좀 그러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 2주일째는요. 2주일 때는 또 매일 5g 정도 국을 통해서, 반찬을 통해서 소금 복용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7g을 넣습니다. 1주 때는 5g 했는데 2주 때는 2g 조금, 2g이면 완전히 조그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도 안 돼요. 소금 7g 정도 재서 넣어서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 중에 염도는 0.48, 대충 0.5%가 됩니다. 0.9%도 안 돼요. 서서히 소금의 양을 늘리는 것이죠. 2주째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천천히 이 소금의 양을 조금씩 늘리면 혈액뿐 아니라 체액도 조금씩 0.5%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지만 혈액의 염도와 체액의 염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소금을 조금씩 늘리면 혈액도 0.5%가 되고 체액도 점차적으로 0.5%가 맞춰집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주 서서히 혈액과 체액의 염분 농도가 조금씩 0.9%를 향해 가도록 하는 거죠. 이제 3주일째는 소금을 조금 더, 이제, 아까 이미 5g은 반찬, 국물을 통해서 먹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2리터에 원래는 18g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거의 반절 정도밖에 안 되죠. 소금 10g을 넣어 먹어보세요. 3주째는. 네. 5g, 또 뭐 7g, 뭐 10g, 조금씩 2g이나 3g 조금씩 늘리는 거죠. 2리터 생수에 소금 10g을 넣어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과 체액의 염분 농도가 0.6%, 0.9%가 정상인데 0.6%가 됩니다. 4주일째는 이제 13g을 넣어 마십니다. 13g. 3g 또 증가했죠. 네, 그러면 혈액과 체액의 염분 농도가 3주 정도 지나면 0.72%, 즉 0.7% 정도가 됩니다. 네. 서서히. 아직도 0.9% 되려면 아직 안 됐죠. 그 다음에 5주째는 2리터 생수병에 소금의 양을 15g 넣습니다. 원래 18g이 정상인데요. 15g을 넣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혈액과 체액의 염도가 0.8%가 됩니다. 0.9%에서 조금 모자르죠. 이 정도. 그 다음 6주째. 6주 지나서 그럼 7, 6에 42. 40일이 지났네요. 그때는 이제 2리터 생수병에다가 18g, 소금 18g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드디어 혈액의 염분 농도와 체액의 염분 농도가 0.9%가 맞춰집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서 가장 이상적인 염분 농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목마르다 싶으면, 혹시 짜게 먹어가지고 잘 모르니까요. 조금 목마르다 싶으면 물을 더 많이 마시든지 아니면 소금의 양을 조금만 줄이면 됩니다. 만약 싱겁게 먹지 않고 짠 음식, 또 짠 반찬을 많이 먹는 편이라면 한국인의 소금 섭취량 평균이 13.5g이니까 짜게 많이 먹는 분들은 음식을 통해 소금 15g 정도를 이미 먹었다고 봐야 합니다. 네. 저 역시 국이나 반찬을 엄청 좋아해서 밥보다는 반찬을 엄청 많이 먹어요. 짜도 반찬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때 이렇게 짠 반찬이나 짠 된장국, 제가 된장국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청국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렇게 많이 먹었다면 5g 계량 스푼, 조그만 거죠. 계량 스푼 5g. 이 계량 스푼으로 천연 소금을 3스푼 넣는 것과 같은, 거의 소금 18g을 먹은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때가 문제가 됩니다. 소금 복용에 대해서 소금을 먹으면 안 좋다느니, 그래도 소금을 먹어야 된다느니 하는 불필요한 논쟁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미 짠 음식을 통해서 소금 15g이나 먹었다면 이건 상당히 짜게 먹는 분이지 이렇게 많이 먹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짜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생수 2리터를 하루 종일 마신다면 2리터짜리 생수에 천연소금 얼마를 넣어 마셔야 할까요? 여기다가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수치적으로 말한다면 3g, 만약 2리터 하면 0.9% 하면 29, 18, 18g인데 이미 15g을 복용했다면 수치적으로 말한다면 3g 정도의 소금만 2리터 생수에 넣어 마셔야 됩니다. 15g이나 되는 소금을 이미 음식을 통해 먹었으므로 천연 소금을 2리터 생수병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3g은 넣으나 넣지 않으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짜게 드신 분들은 2리터 생수를 마시는데 생수만 마시라는 거예요. 이미 짜게 드셨으니까. 그런데 2리터 생수에다가 또 소금을 많이 넣어가지고 드시면 몸이 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소금을 적정량 복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금을 엄청 강조했는데요. 소금물을 마시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점차적으로 소금의 양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요. 거의 소금을 먹지 않다가 거의 저염식. 이분들은 극단적이에요. 거의 짠 음식은 먹질 않습니다. 거의 먹지 않다가 소금이 좋다는 말에 완전히 현혹돼요. 현혹돼요.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2리터의 생수에 18g의 소금을 넣어 마시면 0.9%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전혀 소금을 먹지 않는 분이 갑자기 18g의 소금을 넣어 마시면 온몸이 붓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얼굴이 붓게 될 수도 있고 손발이 붓고 손가락도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혈압인 분들 그래요. 혈압이 높은 분들이 이렇게 부을 수가 있어요. 혈압이 높은 분지 않은 분들은 짜니까 물 마시면 되는데 평상시에 혈압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소금을 갑자기 복용하면 몸이 붓습니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글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면서요. 왜 그러면 붓게 됐는지 소금을 먹으면 왜 붓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을 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삼투압 현상인데요. 우리가 깍두기나 배추 담을 때 소금을 많이 뿌리면 염도가 낮은 깍두기나 배추 속에 있던 수분이 소금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수분이 빠져나와요. 바로 이게 삼투압 현상이죠. 어떻게 빠져나오면 봐보세요. 이 그림. 배추의 삼투압 현상인데요. 소금물을 넣게 되면 이렇게 배추 속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요. 소금 때문에 빠져나온 것입니다. 혈관 속에 갑자기 많이 들어간 소금도 이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혈관 속에는 소금이 있는데 체액은 체액은 아직 소금 염분이 너무나 부족한데요. 갑자기 혈관 속에 소금량이 많이 들어가면 체액에서요. 혈관 밖에 있는 체액에서 혈관 안쪽으로 물이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혈관 속에 막 물이 가득하게 돼가지고 압력이 높아져서 갑자기 혈관 속에 물이 많아지니까 얼굴이 탱탱 붓는 거예요. 그 원리 아시겠죠? 그 밑에 보면 여기 말이 있습니다. 혈관 속에는 소금의 양이 많은데 혈관 밖에 있는 체액 속에는 염도가 낮다면 체액 속에서 혈관 속으로 수분이 빠져나와서 혈관 속에 수분이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온몸이 붓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소금을 많이 드시면. 그래서 이렇게 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요. 일주일 단위로 6주에 걸쳐서 일주일은 5g만, 2주째는 7g, 3주째는 10g, 4주째는 13g, 5주째는 15g, 그다음 6주째는 18g 서서히 조금씩 천연소금을 늘리라고 이렇게 제가 글로 써놨습니다. 그래야 혈관 속에 있는 염도와 혈관 밖에 체액 속에 있는 염도가 맞춰져서 소금이 체액에서 혈관 속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붓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심오한 이런 이치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씩 소금을 양을 조금씩 늘리면 몸이 붓질 않아요. 이게 참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요, 혈압이 높은 분들은요, 근본적으로 혈압이 왜 높냐 하면 이 근육 속에 혈관이 눌려가지고 압박받으니까 혈관이 좁아져 있어요.
혈관이 좁아져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혈압이 높습니다. 그런데 눌렸던 이 굳어진 근육을 딱딱하게 수축된 쪼그라든 근육을 점점 부드럽게 펴주면 혈관이 눌리지 않아 가지고 혈압이 저절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분들은 지압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소금을 조금씩 늘리면 몸이 전혀 붓지 않고요. 두통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 상태를 모르고 혈압이 높은 분들이 갑자기 안 먹던 소금을 먹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면 뇌 쪽에서는 두통이 생기게 돼요. 소금이 나쁜 게 아닌데 이렇게 자기 몸 상태를 잘 보고 또 체액과 혈관 속의 염도가 조금씩 갖게 되도록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혈관 속에 또 노폐물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근육이 굳어가지고 쪼그라든 바람에 혈관도 지금 압박돼가지고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요.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여기 노폐물까지 끼게 되면은 더 좁아집니다. 통로가. 안쪽 통로가 이렇게 여기 밑에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노폐물이 쌓이고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이 더 좁아져요. 그러니까 혈압이 높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금물이 들어가면 체액에서 바깥에서 이 혈관 안쪽으로 물이 빠져나와 가지고 삼투압 현상 때문에 물이 빠져나와 가지고 여기 압력이 높아지니까 혈압이 더 높아져요. 혈압이 더 높아지니까 뇌 쪽에서는 두통이 생기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몸 상태를 잘 아시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먼저 지압을 좀 충분히 하고 자연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 안쪽에 쌓인 노폐물을 먼저 없애셔야지 갑자기 몸 상태를 모르면서 갑자기 소금을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1개월 이상 혈압이 높은 분들은 1개월 이상 전신에 굳어진 근육을 머리부터 발까지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까지 전신에 굳어진 근육을 깊게 지압을 통해 부드럽게 만든 후에 위에서 제시한 대로 천연소금을 점차적으로 조금씩 1주일, 2주일, 총 6주 정도 걸쳐가지고 조금씩 복용하면 붓는 일도 없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오늘 제시한 이 방법이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고 하늘의 순리에 따른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요. 갑자기가 아니라 한 달 이상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체액과 혈관 속에 있는 혈액의 염분의 농도가 항상 0.9% 정도가 되도록 평생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0.9% 이것을 유지하게 될 때요. 온몸에 생기가 돌고요. 피곤도 사라지고 기운이 생기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감기도 쉽게 안 걸려요. 염증이 없어집니다. 몸속에 염증 있는 분들 많죠. 여기 그래서 제가 수없이 소금물을 복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혹시 염도계를 하나 살 수 있다면 네이버나 옥션이나 쿠팡에서 염도계 치면 다 나옵니다. 하나 살 수 있다면 싱거울 때 염분의 농도 한번 재어보시고요. 또 간간할 때 염분의 농도 재어보시고 약간 짭짤할 때 아주 짜다 싶을 때의 염분의 농도를 이렇게 재어보세요. 비싼 거 아니니까 염도계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내가 먹는 국물, 조개국물, 된장국, 청국장, 동태탕 한번 이렇게 염도계로 염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재보는 것도 아주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만 이렇게 실험해 두면 짠 정도에 따라서 염분의 농도를 대충 기억해 둘 수 있으므로 소금을 얼마나 더 먹을지 대충이라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요, 나머지는요, 몸의 소리, 몸의 느낌, 목마름의 느낌, 이런 느낌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목마르다고 느낀다면 물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 물을 좀 더 드시면 됩니다.
막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막 너무 정확히 막 0.9% 해가지고 소금의 양을 일일이 저울에 재고하다가는 신경 너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저처럼요. 몸의 신호를 따르면 됩니다. 이 신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목마름이 그칠 때까지. 목마름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몸에서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이걸 계속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 번 반복하지만 목마름이 그칠 때까지. 그리고 홀짝홀짝 시간 여유를 갖고 마셔주면 소변색이 맑아집니다. 소변색이 탁 하면 안 돼요. 소변색이 항상 맑도록 네, 이렇게 유지시켜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변색이 맑아지면요, 요독에 걸릴 이유도 없고요, 신장이 망가질 수도 없고, 저절로 염분의 농도가 0.9%에 맞춰지게 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소금도 복용하시고, 물도 마시고, 충분하게 하루에 2.5리터 정도. 네. 이렇게 하면 저절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조금 짜다 싶으면, 목마르다 싶으면 조금 더 물을 마시면 되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신의 소변을 받아가지고 여기처럼 염도 검사를 해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좋은 실험. 네, 아유. 그런데 봐보세요. 이 소변색이 너무 짙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물을 너무나 많이 안 드신 거예요. 위의 사진처럼 소변이 누렇게 되도록 놔두지 마세요. 이런 것 때문에 신장이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아주 서서히 오랜 세월에 걸쳐 망가지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소변색이 탁하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소금을 얼마나 섭취해야 될지 분명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요약하자면 고혈압이 있는 분들, 몸이 평소에 붓는 분들은 소금을 먼저 드시기 전에 전신지압을 먼저 하세요. 혈압을 낮추시고 몸에 부기도 빼시고 자연식, 생채식을 하시고, 예,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없애는, 노폐물들을 없애는 이런 생채식을 좀 꾸준히 하셔가지고 혈압도 낮추세요. 네. 그런 다음에 소금물을 점차적으로 갑자기 0.9%만 생각하면서 뭐 2리터 물 마신다면 갑자기 18g 이렇게 소금을 넣지 마시고 조금씩, 첫 주는 5g만, 둘째 주는 7g, 셋째 주는 10g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결국은 염분의 농도가 0.9%가 되도록 서서히 맞추면 되고요. 혹시라도 0.9% 맞췄는데 조금 목마르다 싶으면 물을 조금 더 마시면 저절로 맞춰진다는 거. 네, 저절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량의 소금을 평생 동안 복용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연치유 기적의 지압 카페 많이 글을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